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회계 순환 과정에서 거래, 그 다음 분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계는 제가 첨부해 놓은 문제 100개를 여러분이 성실하게 풀어주셨으면 계정 과목이 기본적으로 조금 익혀지셨을 거고요. 그 다음 차변과 대변에 대한 거래 판례소도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도 순환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분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분계, 여러 개의 분계를 했지만 그 분계만을 가지고는 아무런 정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의 거래를 분계했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 남은 자산이 얼마인지,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남은 것이 얼마인지, 외상매입금 갚아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될 과정이 그 정리하는 단계인 전기가 될 겁니다. 전기. 자, 여기서 전기란 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앞에 회계기간 전기와는 내용이 좀 다르죠. 자, 여기서 전기는 옮길 전, 옮겨 적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란 건 각 계정 계좌에 옮겨 적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계정 계좌라는 표현은 우리 계정 과목들끼리 따로따로 기록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부 하나하나를 우리는 계정 계좌라고 하고요. 자, 이 계정 계좌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를 총 계정 원장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분계를 했을 때 이 하나하나의 계정들을 각각의 방에다가 옮겨 적는 곳, 그 곳을 계정 계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 계좌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총 계정 원장이다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할 때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자, 제일 먼저 전기의 절차. 일단 분계를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계정 계좌, 어떤 방으로 옮겨 적을 거냐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계정을 선택하셨다면 그 계정 계좌에서 적을 때도 분계된 변과 동일한 변에, 분계된 변과 동일한 변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회계에서 장부를 적을 때는 거래 판례소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할 때까지 굳이 판례소를 따질 필요 없고, 여러분이 분계를 하실 때 이미 거래 판례소를 맞춰서 하셨기 때문에 그 변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아무런 문제 없으실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자와 거래 일자와 거래 금액은 그대로 기록하지만 계정 과목은 상대 변에 차변이면 대변 계정 과목, 대변이면 차변 계정 과목을 기록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계를 하다 보면 상대편 계정이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칠한다고요? 제좌, 모두 제자를 써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다라고 해서 제자라고 기록하시는 거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교재에 지금 제가 예제 문제를 2개를 내놨습니다. 이걸 토대로 먼저 전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저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기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월 5일 날 기업주가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분계부터 해야 되겠죠. 자, 분계를 할게요.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계정 과목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출자했다. 이렇게 출자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네, 이런 거를 자본금이라고 부르죠. 이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분계를 해놨죠. 차변에는 현금 100만원 자산 증가와 대변에는 자본금 100만원 자본의 증가가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장부에다 옮겨 적어야 되겠죠. 자, 이 옮겨 적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이라는 계정 차변에 분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기 계정 계좌를 찾아가셔서 똑같이 이렇게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시는데, 날짜는 2월 5일, 금액도 100만원 그대로 옮겨 적으십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거. 계정 과목은 현금이 아니라 뭐라고 썼습니까? 자본금이다라는 상대변의 계정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도 전개했으니까 대변도 전기를 해야 되겠죠. 자, 대변 전개하게 되면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계좌를 찾아가셔서 자, 똑같이 분기가 대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에서도 대변에다가 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금액은 똑같이 100만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항상 자기 걸 적는 게 아니라 상대편 계정 과목인 현금을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건데 이 전기 부분을 잘 해주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을 치시는 수업 목적이시든 아니면 실무적 업무든 간에 장부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그럼 하나의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상대편 계정을 쓰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현금 계정에 자본금이라고 안 쓰고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현금이라고 그대로 쓴다 이거죠. 자, 이렇게 썼을 때 회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 그랬죠. 근데 이 장부를 보고는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계를 안 보시고 전기되어 있는 이 장부만 보셨을 때, 현재 이 거래에 대해 추측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보시면 당연히 현금 계정이니까 현금 계정 계좌에 왔는 건데 다시 또 그 내용을 현금 적게 돼버리게 된다면 아무런 정보로서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상대편 계정을 적게 되면 이 현금 100만 원이 증가했다. 왜? 자본금이구나. 사장이 돈 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여기 대변 쪽을 보시더라도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자본이 증가했다. 현금이라 적혀 있네요. 현금으로 출자를 했구나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편 계정을 적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본다면 3월 8일 날 상품을 100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요.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자, 분기 한번 볼까요? 일단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이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대금을 지급했네요. 그럼 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상했네요. 상품 구입하고 돈 안 줬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른다 그랬죠? 네,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자, 요 계정들을 분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 상품 100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50 줬죠. 자산 감소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50. 나머지는 외상했네요. 외상 매입금 50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요걸 전개해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대변 계정을 먼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그럼 똑같이 보통예금 계정 계좌를 찾아가셔서 분계가 대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적겠습니다. 날짜는 3월 8일. 금액은 50만원. 본인 계정 걸 그대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단 계정은 보통예금이 아니라 상대편 계정인 상품을 기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도 또 전기를 해야 되겠죠. 외상매입금도 자기 계정 계좌를 찾아가서 똑같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8일. 금액은 동일하게 본인 금액 50만원. 단 계정은 상대편 계정을 적어 달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상대편 계정 뭐라고 적는다고요? 네, 상품이라고 기록하시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상품 계정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똑같이 상품 계정 계좌를 찾아오셔서 차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동일하게 차변에 적겠습니다. 3월 8일 금액은 얼마? 100만원이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대편 계정을 보니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있는 부분을 뭐라고 쓴다고 했습니까? 상대 계정이 두 개일 때는 제좌라고 기록하시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상대편 계정을
두 개를 다 적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상대편 계정이 지금은 두 개밖에 없지만 향후 자꾸 수업을 하시다 보면 상대편 계정이 4개, 5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상대편 계정을 4개, 5개를 다 적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그냥 제자라고 적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기를 하실 때는 제일 먼저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계정 과목을 토대로 그 계정 과목 계정 계좌를 찾아가셔서 분계가 차변되어 있으면 차변에 옮겨 적으시고 대변에 되어 있으면 대변에 옮겨 적으신다. 단 주의하실 거는 계정 과목은 상대편 계정 과목을 옮겨 적는다라는 거. 단 상대편 계정 과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좌라고 기록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토대로 저하고 이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몇 문제 가져왔는데 이걸 토대로 하는 연습을 저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2월 1일 날, 자, 날짜는 2월 1일이죠. 현금 200만원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자, 현금 200만원 출자했고요. 상품 매매업을 시작했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제일 먼저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이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출자하는 부분을 뭐라 불렀다고요? 네,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분계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200만원, 대변에 자본금 200만원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옮겨 적으시고 나서 요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각 계정 계좌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정 계좌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자, 보실까요? 방금 분계하실 때 현금 계정이었죠. 자, 현금 계정 동일하게 차변에다가 현금에다가 기록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일, 금액은 얼마요? 200만원이다. 자, 그런데 계정 과목은 상대편 거를 제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자본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분계를 전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현금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본금 계정도 전기를 해야 되겠죠? 똑같이 자본금 계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자본금 계정 똑같이 2월 1일 날 상대편 계정이 뭐라고 되어 있죠? 현금 금액은 얼마요? 20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백두 상점에서 7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 70만원을 차입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 7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계정 과목.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됐습니까? 차입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네, 단기 차입금이다 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 자, 분계를 하겠습니다. 그럼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 70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70만원 증가한다라는 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전기를 해야 되겠죠. 자, 차변에 있는 현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2월 5일이가 되겠죠. 현금 와서요. 똑같이 차변에다가 5일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다. 금액은 얼마요? 70만원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현금은 했고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도 전개해야 되겠죠. 단기 차입금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여기 있네요. 날짜 똑같이 2월 5일날 상대편 계정은 현금이었고요. 금액은 얼마다? 70만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2월 9일날 상품 80만원을 한라상점에서 구입하고, 자,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대금 중 10만원은 현금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 안 줬다는 소리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계정 과목 우리는, 자, 상품이라는 걸 구입했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월말에 돈 준대요. 상품 구입하고 돈을 안 줬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 했었죠? 네,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부채가 그만큼 증가할 거다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개를 해본다 그러면 2월 9일 날 차변에 현금, 맞죠? 금액이 얼마죠? 80만원. 네, 금액이 80만원. 자, 대변에는요, 현금을 줬습니다. 일부는 현금 얼마 줬나요? 10만원 줬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다. 외상 매입금이 된다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가 될 거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옮겨 적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계정을. 현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상품 사온 거니까 상품이 80만원 기록이 될 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옮겨 적어 보면, 자, 제일 먼저 현금 계정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제가 현금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현금 계정을 보시게 되면 현금이 대변에 나와 있었죠. 대변에 현금 나와 있었다. 그럼 대변 쪽에 옮겨 적겠습니다. 2월 날짜가 9일. 2월 9일 날 상대편 계정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상품 금액은 얼마요? 10만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이 있네요. 외상매입금 계정도 옮겨 적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에 2월 9일날 2월 9일날 상대편 계정 상품 금액은 얼마요? 7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계정, 상품 계정도 적어야 되겠죠. 자, 상품이 차변에 80만원 있습니다. 자, 상품 계정에 2월 9일날 80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편 계정이 몇 개? 2개죠. 2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기록해야 된다고요? 네, 죄자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개해 볼까요? 2월 16일 날 신입사원이 사용할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다.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고요. 대금은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여기서 보면 책상과 의자를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됩니까? 네, 비품이다 라는 자산의 증가가 발생할 거고요. 현금 줬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분개를 하겠습니다. 2월 16일 날 차변에 뭐 구입했나요? 비품 20만원. 대변에 뭐 줬습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20만원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거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이라는 계정 2월 16일 날 비품이라는 계정이 있네요. 차변에 기록하겠습니다. 분기가 차변에 되어 있죠. 금액 얼마? 20만원. 단 상대편 계정은 뭐라고요? 현금. 자, 똑같이 이번에는 현금 계정. 현금 계정에 2월 16일 날 상대편 계정 비품 대변에다 기록하면 되겠죠. 2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9일 문제요. 서울 상점에 외상 매입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계정 과목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부채가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겁니다. 자,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 지금 분개는 기본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전기를 할까요? 제일 먼저 외상매입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여기 있네요. 외상매입금 감소했죠. 자, 날짜가 19일 2월 19일 차변에 기록됐습니다. 상대편 계정 뭘로 줬죠? 현금. 그렇죠. 금액은 10만원. 그 다음에 현금 계정도 전개해야 되겠네요. 현금 계정 대변에 2월 19일 날 상대편 계정 외상
매입금 1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20일 상품을 76만원 매출했습니다. 뭘로요? 외상으로요. 자,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계정 과목부터 볼까요? 상품 팔았으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걸 뭐라 부르죠? 이런 거를 상품, 그렇죠, 매출이다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 팔고 돈 안 받았다.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거를 외상 매출금이다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럼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70만원, 그만큼 돈을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얼마요? 70만원 이렇게 증가해 줄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전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외상 매출금부터 찾아볼까요? 외상 매출금이 여기 있네요. 자, 차변에 70입니다. 20일날. 그래서 차변에 2월 20일날. 상대편 계정은 뭐라고요?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 70만원이다.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을 찾아볼까요? 상품 매출 날짜는 2월 20일. 대변에다 기록하면 되죠. 상대편 계정은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이다. 금액은 얼마요? 네, 70만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2월 21일 백두 상점의 단기 차입금 30만원과 이자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30만원과 이자 25,000원을 뭘로 지급했다고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계정 과목이겠죠. 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할 거고요. 이자를 줬죠. 이자를 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이자, 네, 비용이다 라고 부른다 했었죠. 그 다음에 현금 줬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라는 거. 자, 요거를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날 차변의 단기 차입금 30만원, 그 다음에 이자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죠. 25,000원이 감소할 겁니다. 이만큼을 뭘로 지급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산 감소합니다. 32만 5천원 이렇게 감소할 거다라는 거. 자, 전기를 한번 해볼까요? 단기 차입금과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이 차변에 나왔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차변에 가겠습니다. 날짜는 2월 21일 날, 2월 21일 날 상대편 계정은 현금이었죠. 금액은 얼마? 30만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2월 21일 날 현금 25,000원 이렇게 가야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이 대변에 있죠. 현금이 대변에 있습니다. 자, 2월 21일 날 현금 2월 21일 날 자, 금액은 32만 5천원이다. 자, 그런데 상대편 계정이 몇 가지죠? 두 가지죠. 그래서 상대편 계정이 두 가지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적는다라고 배웠습니까? 네, 제좌라고 기록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제 남았네요. 23일 충청 상점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4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거고요. 현금이란 자산은 뭐 한다고요? 회수했으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23일 날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이 40만원, 차변에 23일 날 현금 4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40만원이 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걸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 차변 나왔네요. 차변에 2월 23일 날 상대편 계정은 외상 매출금, 맞죠? 금액은 얼마? 40만원. 자, 외상 매출금도 기록해야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도 2월 23일 날 상대편 계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금, 그렇죠. 40만 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2월 25일 날 2월분 직원급여 6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계정 과목. 자, 제일 먼저 급여를 줬으니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줬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얘를 토대로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날 차변에 급여 65만원 대변에 현금 65만 원이 된다라는 거. 자, 옮겨 적어야 되겠네요. 25일 날 현금 계정, 급여 계정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이 이력됐죠. 2월 25일 날 상대편 계정은 현금이었고요. 금액은 65만 원이 된다.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에 가서 25일 날 상대편 계정은 뭐라고 적을까요? 네, 급여 금액은 얼마? 65만 원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거래를 토대로 이 거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개를 했고요. 이 분개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전기를 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전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연습해 보셔야 될 거예요. 카페에 이 문제 외에 다른 문제도 같이 첨부해 놨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좀 익숙해지시고 보시는 순간 상대편 계정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전기라는 가장 큰 목적이 지금 보시게 되면 현금 계정을 한번 볼까요? 현금 계정 보시면 거래 내역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월 달에 현금 거래가 이만큼 있었구나. 그래서 2월 달 한 달 동안 현금이 요만큼 310만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나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외상매출금도 현재 70이 있었는데 40이 나갔기 때문에 30만 원에 아직 외상매출금 받을 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옮겨 적는 전기 작업을 하는 거니까 하시는 방법 잊지 마시고요. 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지금 분개해서 전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전기된 장부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되어 있는 장부를 토대로 다시 역으로 분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분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으로 어떻게 돌아올 거냐. 자, 고를 때는요. 요렇게 그냥 양쪽 끝에다가 사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사선 그어주시고 위에 있는 계정 계좌에 있는 타이틀을 양쪽 끝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과 날짜는 동일하게 차변 대변을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차변은 뭐가 내려오죠? 그렇죠. 현금 내려오죠. 그러면 2월 1일 거래가 2월 1일 거래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 될 거다. 보시면 2월 1일 거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맞죠? 동일하게 볼까요? 자본금 계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요렇게 사선 긋고 요렇게 양쪽 끝에 내리시게 되면 여기에 대변에 자본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읽어보면 차변 대변 맞죠? 제가 구분선 긋게 되면 무조건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랬죠. 차변에 현금 200 대변에 자본금 200 해서 분개가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전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전기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시는 것보다는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제가 모든 자료들을 첨부해 둘 테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한번 연습을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강의를 청취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들으셨으면 제 유튜브 계정에 채널에 좋아요 구독, 설정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도 꼭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